네, 반갑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이 잘 만들어졌네요.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이 한몫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상승적으로 봤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외국인 매수가 좀 주도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이 매도를 다 받아주게 되면서 매수를 확장시켰는데, 이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 포인트는요, 일단 시장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고서 투자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지는 의의, 또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 매매했는지 좀 살펴볼 테고요. 악재가 당분간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연휴 동안에 어떤 변수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집중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는 다음 주에도 더 이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현재로서는 좋은 기조 흐름들이 유지될 거 생각되고요. 조정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 흐름을 그대로 꺾어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일단은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직전 고점들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2450포인트 이렇게 2400 넘어가면서부터는 저항대가 조금 두꺼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포인트에서 주가가 살살 상승하는 흐름들 이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단기 급등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있었던 형태의 모습처럼 그냥 뭐 완만한 곡선을 가지면서 2450을 넘어가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률은 더욱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당연히 나올 수 있겠고요. 2018년도 찍었던 고점이 2607포인트인데 충분히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참에 뭐 좋은 흐름도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미국 대선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트럼프의 어떤 재선이든 아니면 바이든의 당선이든지 간에 뭔가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는 상황이다라고만 본다라면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일단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면서 가는 구간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지금으로서는 전혀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시장에 대한 상승 그런 기대감들을 계속 가지고 가셔도 괜찮겠다 판단이 되고요. 오늘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 그런 것들이 시장을 단단히 받쳐줬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당분간 더 들어와 주게 된다라면 뭐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거 생각됩니다.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를 좀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금융투자 쪽 매매는 일단 단기적 포인트로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따가 수급 동향 같이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좀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힘이 더 센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지선대에 대한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 매수라든지 시장의 상황이 좋아진다 이런 포인트로 접근해 봤을 때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매수와 시장 상황이 회복된다라는 조건들은 일단 대형주 그리고 코스피 위주의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배경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포지션들이 이제 중소형주까지도 같이 불을 옮겨주게 된다라면 좋은 흐름들은 코스닥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 전체에 걸쳐서 상승이 진행될 수 있겠는데 이 포지션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지 되냐면 일단 어느 특정 종목군들 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걸친 그런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러나지 마시고요. 또 매도하지 마시고요. 종목들 잘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동향 살펴볼게요. 자, 외국인들 매수가 마지막에 또 훅 하고 들어와가지고요. 무려 7,500억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물량을 받아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포지션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순매도 조금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동향에서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에 서로 물량 주고받기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변수로 볼 수 있는 것이 연기금 물량인데요. 연기금 물량도 여기서 좀 더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훅 쏟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합쳐져서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 이 매도 포인트가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기관이 외국인에게 넘기는 그런 형태의 수급 동향은요, 일단 주가가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이제 저점을 잡아주거나 지지점이 나온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상승 가능성을 보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기관들 물량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부터 사들였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더 올라가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필요에 의한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진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기관들은 차익 실현, 외국인들은 수익에 대한 어떤 관점을 통해서 매수 의견. 그래서 주가는 더 상승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기조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될 것인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수급 동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죠. 지금 오늘 시점에서 기관이 어떤 것들을 샀는가. 오늘 롯데케미칼 많이 샀네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가장 1등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솔루션도 오늘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됐고요. SK케미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같이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 잘 모른다라는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겠는데, 금융투자 쪽 한번 볼게요. 레버리지를 먼저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를 조금 덜 샀습니다. 뭐 연기금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방향성은 좀 했나라고 봤더니 연기금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투자 쪽에서만 이렇게 인덱스 쪽에 대응을 좀 많이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요, 일단은 뭐 시장이 가지는 부담감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버스 갖다 떨어뜨려 놓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부담을 가지는 경우들, 이렇게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는 뭐 이건 부담이 될 만한 부분은 없겠죠.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장세가 현재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셔도 되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물량을 삼성전자, LG화학 쪽에서 집중적인 매수가 진행이 됐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젠도 지금 과거 신풍제약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카카오 역시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 지켜보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오늘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까 기관에서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외국인도 같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 라인대에서 지금 조금 떨궈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조금 참고해볼 필요는 있겠죠. 네, 추세가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역시 마찬가지 계속 빠지는 형태, 신한지 도 팔았죠? 네. 뭐 이런 형태고요. 레버리지를 특이하게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는 많이 했는데 레버리지를 좀 매도했다. 근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물량의 어떤 부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의미 두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에 대한 일단 방향성 같은 경우는 뭐 확 실려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한 방향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상방 쪽으로 보고 있는 관점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들 거 한번 볼까요? 개인들도 삼성전자, LG화학 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오늘 매도를 좀 했습니다. 약간의 좀 부정적 이슈가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좀 매도를 좀 많이 한 부분이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 순매수 1등인데요. 현대차를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해야 될 이유는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개선, 또 시장을 그동안 주도했었던 종목군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NC소프트 매수한 것은 조금 의외죠. 이거는 뭐 물타기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은 NC소프트 매수가 들어갈 만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보고 또 따라가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의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에서 레버리지 매수가 좀 들어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버스 쪽에 대한 부분들도 뭐 크게 지금 뭐 매수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도 매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인버스 쪽 포지션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상승 쪽에 계속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한시름 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주식에 대한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해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휴죠. 이제 금토일 연휴인데 연휴 기간 동안에 또 푹 쉬시고요. 다른 때 주말보다 하루 더 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푹 쉬시고 여러분들 모두 네, 힐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충전 하셔가지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신나게 달려주시면 되겠네요. 주식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네, 주식 걱정 내려놓고 편하게 쉬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이렇게 되면은 토요일 정도 네, 시황 방송에서 다시 뵐 수 있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때 뵐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